안녕하세요.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SUV 전성시대라고 하죠. 특히 대형 SUV의 선두주자를 꼽으라면 이 모델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형 SUV의 판매량이 47,596대다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팰리세이드의 판매량이 37,466대입니다.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죠. 대형 SUV의 왕좌라는 수식이 어색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팰리세이드의 독주를 저지하고 싶은 브랜드사들이 대형 SUV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신형 모하비 그리고 쉐보레의 트래버스 이 각 두 차량이 과연 이 팰리세이드의 왕좌 자리까지 위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두 차량의 특징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비교도 해보려고 해요. 함께 하시죠. 일단 대형 SUV인 만큼 이 크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전고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를 한번 보실까요? 와우, 트래버스는 앞자리 숫자부터가 바뀌네요. 모하비와 대비했을 때도 훨씬 길고요. 폭도 훨씬 넓습니다. 이게 수치가 제가 너무 커가지고 벤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현대차의 스타렉스와 비교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가 스타렉스보다도 더 길어요. 이 외관상 수치는 실내 공간에도 그만큼 영향을 주겠죠. 모하비보다 훨씬 큰 트래버스, 모하비보다 더 큰 실내 공간성을 자랑한다 라고 예측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성능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두 차량 모두 6기통 엔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모하비는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요. 트래버스에는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요. 단일 라인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젤과 가솔린 엔진상의 특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선호하시는 라인업에 따라서 소비자분들의 선택이 좀 나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6기통의 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된 국산 SUV로는 모하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좀 더 눈길을 끌지 않았나 싶은데요. 디젤차라서 그런지 토크가 트래버스에 비해서 높습니다. 수치가 꽤 차이가 나죠. 오르막길 등에서 순간적인 힘을 내는데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여요. 반면 트래버스는 가솔린 직분사 엔진입니다. 토크는 모하비에 비해서 낮지만 출력은 또 우세해요. 54마력이 높게 나옵니다.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 그 힘이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가속 속도가 빠른 만큼 연비면에서는 또 약간 손해를 보는데요. 변속이 트래버스가 9단으로 8단 자동 변속인 모하비보다 더 많이 되는데 연비면에서는 모하비보다 낮습니다. 저는 제 차를 구매한다면 연비의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연비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모하비에 조금 더 끌리긴 합니다. 또 출력도 중요하긴 한데 이 토크가 세기 때문에 차체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그 힘이 모하비가 좀 더 셀 것 같다. 그러면 큰 SUV를 몰기에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판단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요새 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라인업은 계속해서 그 파이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요, 르노, 삼성이나 포르쉐 같은 유수의 브랜드들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디젤차를 만들지 않겠다, 디젤차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점차적으로 이 환경 문제와 더불어 디젤 라인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신차로 디젤차를 사야 한다라고 한다면 모하비를 바로 선택하기엔 또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라면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내외관의 디자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모하비의 생김새는 꼼꼼하게 이미 살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궂은 날씨였지만 비를 열심히 헤쳐나가면서 모하비의 그 모습을 설명해 드렸었죠. 제가 트래버스 역시도 따로 신차를 좀 구석구석 살펴보고 왔는데 전축 후면을 쭉 둘러본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모하비는 전체적으로 강인하고 센 느낌을 준다. 하지만 약간 투박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본다면 트래버스는 깔끔한 인상을 준다. 다만 모하비에 비해서는 조금 심심한 느낌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UV다운 강인함, 투박함이 좋다라고 하면 모하비 쪽으로 좀 많이 기우실 것 같고요. 나는 차는 커도 좀 인상만큼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트래버스 쪽으로 많이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모하비가 이 부분 변경을 꾀하면서 특히 실내를 확 환골탈태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버스가 실내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블랙 컬러로만 딱 선택이 가능한데 반해서 이 모하비 같은 경우는 실내 컬러 4장을 이미 3가지 중에서 하나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부터 좀 선택 폭의 차이가 나죠. 실내 디스플레이 역시도 모하비 같은 경우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세단에서나 볼 수 있는 널찍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트래버스는 8인치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넓은 차체 실내 공간과 또 대비했을 때는 약간 답답한 사이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실내의 실용성 측면에서는 트래버스가 우세합니다. 일단 선루프가 1열과 2열에 각각 배치되어 있어요. 넓은 실내 공간에서도 충분히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렁크 공간만 해도 631리터로 실용성을 자랑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좀 신차 느낌의 세련된 인테리어 감성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하비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에휴, 인테리어보다는 역시 실용성이 짱이다.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차가 좋다라고 하신다면 트래버스 쪽으로 많이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안전 사양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모하비가 조금 더 풍부해 보입니다. 눈에 띄었던 부분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의 유무였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스위치 조작을 하면 따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정해놓은 속도로 일정하게 그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반자율 주행 기술이죠. 신차에 적용되는 최첨단 안전사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하비에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 트래버스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뭐 얼마나 편할까, 반자율 주행 기술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도 가져왔었는데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좀 타보면서 와 이게 정말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이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는 알아서 설정한 속도로 달려주기 때문에 물론 운전자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긴 하지만 훨씬 더 이 몸의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트래버스에서는 없다는 사실이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아직 적용이 안 된 걸까 해서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 출시된 트래버스의 최상위 옵션에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들여왔을 때 이 옵션 기능이 빠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더욱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요. 트래버스의 안전사양이 모하비에 비해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뭐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같은 이런 첨단 기능 역시도 기본 트림에 제공이 되지도 않습니다. 최소 2번째 트림 정도로는 또 올라가야 이런 안전사양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가격적인 부담까지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모하비는 이 기본 트림에 이미 이 최첨단 안전기술이 다 적용된다는 측면에선 정말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트래버스와 비교했을 때 에어백 역시도 9개입니다. 2개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양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과연 이 두 차량 얼마냐? 또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최하위 트림을 보면요. 트래버스가 좀 저렴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좀 의외예요. 모하비보다도 가장 낮은 트림은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사양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2번째 트림인 LT 레더 프리미엄 트림부터 선택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4,900만 원이니까 모하비의 기본 트림보다 한 200만 원가량 비싼 수준이죠. 근데 또 아예 최상위 옵션을 한번 비교해보면 모하비는 마스터즈 트림 5,210만 원에 세팅이 되는데요. 트래버스는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5,522만 원입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또 트래버스가 이번엔 비싸죠. 이게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말 이 어떤 출시가를 그대로 주고 사야 하느냐, 할인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사실상 저도 모하비와 트래버스는 팰리세이드가 현재 대형 SUV의 독주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독주를 좀 저지하려면
아주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함께 들고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전시장까지 한번 둘러봤어요. 좀 뭐 이렇게 할인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는데 할인이 아예 없다! 또 이렇게 단호하게 두 브랜드 전시장 모두에서 그런 응답을 얻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지금 계약해도 물량이 이게 충분히 공급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굳이 할인 정책을 펼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신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차에는 할인 프로모션 정책이 안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럼 언제쯤 좀 차를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여쭤봤더니 아마 내년쯤 가면 그래도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애매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모하비와 트래버스, 디자인, 성능, 크기, 가격 여러 면에서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과연 팰리세이드의 왕좌 자리를 위협할 만한 예비 왕자는 어떤 녀석일까? 여러분들은 혹시 좀 추려지시나요? 저는 이 팰리세이드의 왕좌 자리가 영원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제가 전시장에서 확인했을 때도 사전 계약 대수 자체가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출고를 받기까지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초기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보면 팰리세이드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이 10.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모하비에 적용이 되어 있죠. 또 모하비 같은 경우는 반전 매력이 가능한 다양한 인테리어 내장 컬러까지 제공을 해서 팰리세이드와는 또 다른 인테리어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좀 더 프리미엄 측면의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또 상대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첨단 안전사양까지도 가장 기본 트림에도 적용을 해놓는 대담함까지도 좀 공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최강점이죠. 이 엄청나게 넓은 실내, 이 차체 크기와 이 실내 공간성에서는 팰리세이드가 따라갈 수가 없다, 훨씬 더 급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팰리세이드를 압박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가격표를 다시 이렇게 병렬을 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아무리 이 신차들이 우위를 점한다고 해도요, 팰리세이드의 초기 가격 세팅이 너무나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에요. 팰리세이드 일단 3천만 원대의 가장 기본 트림이 잡혀있죠. 모하비나 트래버스에 비해 가장 기본 트림이요 1,000만 원 이상 저렴한 거죠. 팰리세이드도 에어백은 모하비 마찬가지로 9개 들어가 있고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해도 모하비보다 700만 원이 저렴하거든요. 모하비의 가장 낮은 트림보다. 그런데도 안전사양은 또 모두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팰리세이드의 가성비는 굉장히 위협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판단이 또 들긴 합니다. 더군다나 팰리세이드는 디젤, 가솔린 이렇게 또 엔진 라인업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선택폭이 넓다라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강점도 있고요. 물론 이 팰리세이드가 세팅된 가격에서 소위 옵션질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차량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공종 세그먼트에서 이렇게 병렬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가격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보이지 않는 장점들 있죠. 내구성, 실제 오랜 기간 주행을 했을 때의 주행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모하비나 트래버스가 좀 더 프리미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좀 더 초기 가격이 높게 세팅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대형 SUV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대형으로 좀 큰 차를 이미 몰아봤고 인테리어 느낌에서 좀 더 프리미엄 느낌을 가진 SUV를 찾는다 라고 하신다면 모하비. 나는 좀 큰 차를 몰아봤는데 큰 차가 좋긴 하지만 클 거면 아예 확 컸으면 좋겠다, 정말 넓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트래버스. 나는 대형 SUV를 처음 몰아본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이시라면 팰리세이드. 이렇게 좀 선택이 나뉘게 될 것 같아요. 대형 SUV 전쟁의 결과가 정말 어떻게 됐는지
팰리세이드가 끝까지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결과는 추후에 시장 반응을 실제적인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전해드리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만 또 이렇게 얘기하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제 주관적인 의견들도 많이 반영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또 잘 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양질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통테크의 이 댓글창을 활용해 주시면 훌륭한 토론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대형 SUV 나는 이 차를 선택하겠다. 왜 그러신지 그 이유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역시도 또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시기에 훌륭한 소스가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정성껏 남겨주신 분한테는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싸드릴 테니까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신차 혹은 자동차 이야기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알차게 보내시고요. 저희 통통테크의 지난 영상들도 많이 보시면서 이 추석 오고 가는 긴 또 시간들 지루하지 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